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양대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5% 상승, 코스닥이 0.6%가량 하락하면서 혼조 양상인데요. SK하이닉스 반등에 반도체가 선별적으로 양호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도 선별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주는 전체적으로 조정인데요.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요새 같은 말 지금 3주차 이제 이번 주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한 달째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상대적 양호. 그렇죠? 요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얘기인 즉슨 아마 이 시간에 최근에 되게 자주 나갈 거예요. 이 나스닥 이 해외장이 좀 밀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지금 아침에 바쁘니까요. 신의 한 수에서 뭐 얘기를 할 시간 있으면 얘기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해외 시장은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승부수를 던지면은 그죠? 근데 지금 승부수를 던질 마음이 안 땡기네요. 그래도 하나만 지금 올라가는 게 이 나스닥 시장에 올라가는 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장 경계하는 상승 쐐기형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거는 지금 S&P입니다. 이게 신고가를 뚫어놓고 꼭대기에서 이룩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고가를 뚫어놓고 꼭대기에서 이렇게 했던 쪽이 이쪽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올라가고 조정받는 게 짧아갖고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 한번 해줬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데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 작년도 4분기도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이거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작년 4분기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뚫어놓고 애매한 모습을 주고 한 번 더 치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여기서 더 치고 가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이 목표치는 남한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게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눈치를 보는데 보세요. 미국은 저렇게 계속 신고가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랫방향으로 죽을 것 같은 식으로 이렇게 겁을 주면서 수렴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해외장 S&P 같은 경우는 상승 쐐기형으로 수렴을 하는 거죠. 이 상승 쐐기형으로 수렴을 하는 이쪽은 급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패턴인 거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하락 삼각형 패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쪽은 세게는 못 가도 하방으로에 대한 경직성은 강하면서 명분이 있을 때 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그 이상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복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지금 핵심 요점은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시장이든 종목들이 연속성을 갖고 가는 것들은 일부 국한되어 있고 정통 대표주인 반도체 2차 전지, 특히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 뭐 에코프로 등 이런 종목들이 그 눈치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명분만 주면 걔들이 확 올라가는데 요 얘기 듣고 먼저 질렀다가 이제 안 가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덜어는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침에 이게 말이 나와서 얘기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나스닥 시장, 해외 시장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쪽은 지금 보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애플도 위에 버팅기고 있어요. 엔비디아 신고가 뚫어놓고 있어요. 아마존도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벳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메타 이미 살아있고요. 테슬라도 반등 주려고 하고 있고요. 등.
요런 눈치 보기 게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SMC는 좀 눌리겠죠? 브로드콤도 위에서 살아있고, 요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살아서 버텨서 우리나라도 가고 싶은데 이제 못 가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저쪽이 불안하니까 가다 말고 한다. 요 얘기 지금 한 4분 얘기했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해외장도 눈치 보기, 우리나라도 하방으로에 대한 어떤 경직성은 상당히 강한데 치고 가지 못하는 눈치 보기. 그러니까 원래는 섹터별 주도주 강세라고 하려고 했다가 종목으로 바꾼 것은 종목이 조금 가벼운 쪽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서 섹터별 종목 강세라고 좀 얘기 좀 해봤습니다. 우선 하이닉스죠. 갈라면 가든지, 그죠? 그 트로트 가서 기사가 생각나나요? 갈라면 가든지, 갈 듯 말 듯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거래량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강하게는 못 가는데 그렇다고 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장은 드디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요런 쪽도 지금 보면 61선을 밑으로 접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종복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좀 빠른 감이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은 말입니다. 8, 9월 달의 변동성장에 비해서는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 종목들은 이 8, 9월 달을 견디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장이 이제 단이 높다 보니까 눈치 본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도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살아서 있다는 얘기 자체가 반도체도 기대감이 있기에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시간. 한미반도체도 10만 원에 대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나오죠, 여러분. 이 이평선이 촘촘히 모여있고 거래가 뚝 끊겼잖아요. 매수 심리를 확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장이 죽을 장이거나 얘들이 죽을 거면 이거 벌써 이렇게 나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주식이 이제 다시 명분을 받아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10만 5천 원에서 10만 8천 원, 그날 그 매도 레포트 나오는 그 가격대를 장악해버리면은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이 얘기 듣고 질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특징적으로 반도체 이렇게 버텨주고 2차 전지도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도 이제 뭐가 다른 건지 내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LG 에너지가 매도 레포트 엄청나게 받으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땅굴을 팔 때 위치는 주가가 하락 추세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뚫고 올라가고서 눌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분명히 이쪽 단보다는 이쪽 단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락으로 갈 때 거래량과 지금 조정받을 때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같거나 더 말라있죠.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 그러니까 LG 에너지가 날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바닥이니까. 대신에 이제 명분을 받으면서 가겠죠. 그래서 LG 에너지나 이런 2차 전지들은 지난 8, 9월 달보다도 위치가 훨씬 더 안정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처도 다시 흘러는 내렸으나 여기 내가 이거 엊그저께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력한 대들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엄청난 악재를 받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죠? 더 이상은 시크릿.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 2차 전지 등 정통 종목들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제약주 한 코멘트 드리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격이 떠 있는 제약주가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제약주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약주가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위치에서는 위험한 걸로 따질 때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으로 우리가 찾아 놓으면 제약주가 제일 위험해요. 대신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목 선별을 잘하면
수익이 커지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패턴이기 때문에 주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는 올라가고 싶은데 명분이 좀 떨어지고 2차 전지는 지난 그 조정장 8, 9월 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안정적인 위치지만 역시 매수 심리가 약해서 세게 못 가는 단점이 있고 제약주는 표면적으로 기똥차게 가지만 이격이 너무 떠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서 오히려 위험한 건 제약주다. 그래서 제약주들이 지수가 조금만 반등을 주려고 할 때 오히려 되게 세게 흔들리는 요인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우리 제약바이오 이런 차트 분석 이들을 통해서 급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 차익 실현 매물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와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통해서 하방 경직성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할까요? 345 돌파, 343 지지 체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장중에 이제 한번 345를 줬잖아요. 약간 좀 눌리겠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야 되고 시간이 부족해요. 345 돌파, 343 지지 체크 놓고 지금은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60분 차트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60분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쳐진 다음에 350을 장악하는 어떤 이런 힘이 보여질 때 이제 이쪽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350에서 353이 저항의 역할이 되면서 명분이 떨어지면 자꾸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지만은 이쪽에 대한 지지력이 강해서 떨어지려고 하면 올라가고 떨어지려고 하면 올라가고 하는 이런 눈치 보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국은 칠 때는 반드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거 쳐줘야 된다는 얘기도 몇 번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립니다. 345 돌파, 343 지지 체크 놓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말 조금만 더 반복 부연 설명해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종복이가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라고 얘기한 것은 8월 14일, 15일 타이밍이거든요. 충분히 하락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는 상태에서 이쪽에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내 눈에는 2차 전지만 보인단 말이야라는 말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단 얘기.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닉스가 20만 원대를 장악하면서 치고 가는 어떤 흐름이 나올 때는 하이닉스는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저항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다른 반도체주들 쪽에서 확산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쪽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제약주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스터진단이나 이런 데서 좋게 얘기했던 한 7, 8개 정도의 제약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옥석을 좀 가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전략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였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는 관점, 중심주에 대한 그 충분한 조정 여부 지켜보시고요. SK 하이닉스 20만 원 선 치고 가는 시도 나온다면 다른 반도체 확산되는지 여부 지켜보시죠. 2차 전지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내 눈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라는 멘트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신의 한 수 이어집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